안녕하세요. 야담 낭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야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을 찾는 도령과 새 낭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어진 왕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출중하게 잘 자라준 왕자가 있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세자에게 세자비 간택령이 내려졌다. 세자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덜컹거렸습니다. 세자는 여인에 대해 어떠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오직 세자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매료되어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었다. 그래서 간택령이 내려지던 그날 아무도 모르게 호위무사조차도 모르게 살며시 성을 빠져나온다. 어이쿠, 내게 세자비라니 말도 안 돼. 아직은 나라가 태평성대이며 여인에 대해 생각이 없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부하께서 알아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세자는 자유로운 방랑자가 되었다. 딱히 정해진 목적지도 없이 독보자라게 날리며 걷는 세자. 착하게 생긴 이웃집 꽃선비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그는 호위무사와 견줄만한 무예 실력도 월등하다. 세자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지만 기방은 문턱도 넘지 않는다. 멋을 알면서도 청렴 결백한 마음을 가진 이와 같은 사내는 세상에서 찾기 힘들다. 때가 되어 배가 고파오면 주막에 들려 식사를 하고 오가는 백성들과 세상 사는 얘기를 나눈다. 가끔 문인들을 만나면 시 한 수 읊어주고 술 한 잔 얻어먹고 기분이 좋으면 그 방이 바로 안락한 침소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에 이끌리듯 전해오는 향기부터 다른 숲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신비롭고 이상한 곳으로 오게 된 세자. 너무 아름다운 풍광에 눈을 뗄 수가 없다. 분명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나라에도 무릉도원 같은 곳이 있다니. 아, 이 향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이렇게 향기에 취해 있는데 갑자기 바스락 소리와 함께 천상에서 나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거기 누구신가요? 어머, 귀하신 선배님. 우리들의 숲속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생글생글 웃으며 아랑낭자가 세자 루에게 다가온다. 루의 가슴은 꽃사슴이 들어있는 듯 마구 콩닥콩닥 거리고 초롱한 별빛 같은 눈동자를 가진 이쁜 낭자가 걸어오며 환영하는 목소리에 세자는 얼어붙은 나무 토막처럼 되어 가는데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방울 구르는 소리인 듯한 소리를 듣는다. 우와, 멋진 선배님이다. 저도 환영해요.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름다운 선배님, 우리 숲속에 오신 것 저도 진심으로 환영해요. 세자비 간택령에서 도망쳐 나온 지 꼭 3년째 되는 해이다. 숙명을 거스를 수 없는 곳까지 온 곳인지 지난 일이 스쳐 지나가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세자 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곧바로 깨어난 세자 루는 정신을 가다듬고 새 낭자 곁에 선다. 아, 선비님, 이제 괜찮으신가요? 좀 이리로 올라오시와요. 낭자들, 나 이제 괜찮으니 안심하시오. 아, 다행이에요. 선비님, 우린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대체 아름다운 이것은 어딘지요. 이 아름다운 숲은 서로가 눈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무릉도원이에요. 참, 선비님은 누구세요? 그리고 어디서 오신 거예요? 멋진 선비님,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요. 한양에서 온 이도령이라 하오. 세상 사람들이 얕볼까봐 이렇게 선비 차림을 하고 팔도를 바람 따라 돌아다니는 나그네지요. 애랑아, 선비님은 아직 총각이셔. 우와, 언니야? 도련님이시래.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은 다 다녀봤지만 이곳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군요. 아, 이제 도련님이라고 부를게요. 도련님, 이곳은 밀양이에요. 이곳에 낭자의 집이 있는가 보군요. 이 숲은 저희 세자매의 놀이터고요. 집은 아래, 계곡 아래 있어요. 도련님과 이야기 벗이 되고파요. 그리 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토록 아름다운 낭자들과 벗이 된다면 기쁘기 그지없지요. 저는 첫째 아랑이에요. 둘째 이랑이에요. 저는 셋째 애랑이에요. 도련님, 이제 저희와 함께 소녀의 집으로 내려가실까요? 아, 그럴까요? 그럼 낭자들이 앞장서서 조심히 안내하시지요. 이러한 따뜻하고 평온함 얼마만인가. 새 낭자와 함께하는 기분은 마치 무지개 길을 걷는 듯하다. 용감하고 씩씩한 새 낭자. 그녀들의 부모는 두 해 전에 큰 병고로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바라보는 새 낭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18세의 장녀 아랑은 우아하고 지혜롭고 그녀의 판단은 늘 공유롭다. 그래서 정승들의 자제들이 무척 탐을 내는 흑장미 향기를 지닌 아름다운 낭자이다. 둘째 딸 17세 이랑은 현숙한 모습에 수줍음이 많고 조심성 있는 백갑 향기의 낭자이다. 셋째 막내 16세 애랑은 청순발랄하고 애교가 넘치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김진사 집안의 웃음꽃이다. 아늑한 집으로 온 4명의 아름다운 벗이 된 세자 루와 새 낭자는 집으로 온 날부터 세월이 가는 것도 잊은 채 서로의 식견과 경험담들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는 저작거리 담백에 붙어있는 방을 보게 되었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낭자들에게 입을 연다. 아랑, 이랑, 애랑 낭자, 오늘은 재밌는 문제를 하나 내겠소. 네, 도련님, 재미있으면서 어려운 문제 내주세요. 그리고 술을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럼 문제를 드리지요. 우리 4사람이 모두 흩어져서 각자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 찾아오기입니다. 꼭 찾아서 사흘 만에 이 사랑방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자, 이제 우리 각자 무릉도원 숲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사흘 후 삼경까지 오는 것으로 하고 그때 다시 봅시다. 이렇게 4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 찾으러 나섰다. 아랑의 가슴에 허전함이 밀려온다. 사흘이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런 와중에도 아랑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무엇일까 하며
숲속을 거닐며 생각에 잠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뜨거운 것은 어렸을 때 하룻불에 오른쪽 턱을 대었던 것만 떠오르고, 하루가 지나자 용감했던 아랑은 갑자기 쥐가 무서워 온몸을 떨었다. 그와 동시에 루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눈물이 고여 더 걸을 수가 없었다. 아,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 휘청거리는 몸으로 어떻게 집으로 내려왔는지 아랑은 아무도 없는 쓸쓸한 방으로 들어갔다. 숲으로 온 이랑 머리를 짜내어도 계속 떠오르는 것은 하늘의 태양뿐이다. 어휴, 벌써 이틀이 지났네. 태양처럼 뜨거운 것이 무엇일까? 태양의 열기와 같은 것을 찾는다면, 아, 그래, 바로 그것이다. 사흘 만에 고심 끝에 찾아낸 일학만의 생각.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을 만들기 위해 불에 잘 달구어지는 돌을 찾았다. 돌을 가장 뜨겁게 내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삼경이 되기 전 10시간만 달구어 놓는 거야. 귀여운 애랑도 무릉도원 숲으로 갔다. 에쿵, 우리 멋진 도련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을 꼭 찾아갈 거예요. 애랑이 기다려요. 애랑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이틀이 지나도록 싱글싱글 다른 쥐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도 생각은 가장 뜨거운 곳에 몰두해 있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애랑의 머리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맞아, 이제 확실한 답을 찾아냈어.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 닮은 거야. 아, 보고픈 도련님, 애랑이 이제 집에 가요. 세자는 맨 처음 무릉도원으로 들어왔던 곳을 찾았다.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그리고 지난 1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생각해보니 갑자기 아랑낭자의 얼굴이 떠오른다. 항상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감싸주며 청초한 누이 같아서 포근히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 아, 낭자. 이렇게 사흘을 헤어져야 하니 정말 애가 타는군. 아랑낭자. 낭자의 심정도 나와 같은 떨리는 심장인지 너무 알고 싶어. 루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해놓고 머릿속엔 오직 아랑낭자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세자는 순간 깜짝 놀랐다. 건장하던 몸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쭉 빠진다. 아, 왜 이렇게 심장이 뛰며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걸까? 세자는 급히 낭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깊은 밤이 지나도록 아랑은 깨어나지 못하고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온몸은 뜨거운 열기로 꽉 찼다. 잠시 눈을 떴을 때도 그녀의 생각은 온통 루를 향한 보고픈 마음뿐이다. 이제껏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감정이 폭발하려는지 가슴은 점점 뜨거워온다. 입술마저 타들어가 아랑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다. 한참을 힘들어하던 아랑, 비로소 평온한 잠을 잔다. 루는 아픈 몸에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침수에서 나와 산마루까지 갔다. 며칠 전 시전 벽에 써있던 내용을 생각하며 한집 앞의 궁으로 돌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한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을 찾을 것인데 아랑낭자를 떠올리면 죽어도 못 갈 것 같은 심한 괴로움에 몸부림을 친다. 아,
루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언덕을 내려와 끙끙 앓기 시작한다. 아, 아랑낭자.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낭자. 눈은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이 들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세자 루가 만나자고 한 그 시각에 모두 모였다. 루와 아랑의 침선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서로가 이토록 그리워하며 아파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못 본 사이에 모두들 야인 듯 좀 더 성숙된 얼굴이 되어 있었다. 세자루가 입을 연다. 애랑낭자가 먼저 얘기해보구려. 네, 도련님. 저는 뜨거운 화열선을 생각해보고 가장 뜨거운 것 불을 찾았어요. 우리 애랑이가 활활 타오르는 불이 가장 뜨거운 곳으로 찾았네. 애랑낭자가 가져온 활활 타오르는 불이 너무너무 뜨겁구려. 애랑낭자는 무엇을 찾았는지요? 네, 도련님. 저는 이글거리는 태양을 생각하고 돌을 찾아 뜨겁게 달궈왔습니다. 와, 이랑 언니. 이랑 낭자, 돌을 찾아 가장 뜨겁게 달궈온다고 수고 많았구려. 이랑과 애랑의 목소리는 맑은데 아랑은 세자의 얼굴만 빤히 쳐다볼 뿐이다. 그 순간 세자는 이랑, 애랑의 활발한 대답은 들었지만 아랑의 얼굴과 눈빛만 들어온다. 세자루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 모두 숲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럼 아랑남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찾았어? 아랑은 루의 질문에 뜨거운 것을 이란 말에 너무너무 당황하여 입이 얼어붙었다. 아, 왜 이렇게 혀는 안 움직이고 가슴만 콩닥콩닥 뛰는 거지? 아랑이 내쉬는 숨소리만 크게 들릴 뿐 대답없이 거닐고 있는 그녀를 루는 살며시 바라본다. 아랑에 상기된 탐스러운 볼을 본 후 루의 가슴도 터질 듯하다. 아, 낭자. 루의 질문에 그녀는 더욱 온몸이 타들어 가는 듯하다. 아랑 언니가 찾은 뜨거운 것 모두 너무 궁금해요. 그래, 언니야. 빨리 듣고 싶어. 언니야, 응? 아랑은 3일 밤낮을 끙끙 앓고 난 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찾았지만 입 밖으로 빨리 내지 못하는 이유는 곁에 있는 루이의 마음을 알지 못함이기도 하다. 언니, 서로가 헤어져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응, 별일 아냐. 이랑과 애랑이 자꾸 재촉하는 바람에 아랑은 루가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지막한 소리로 답을 한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사랑의 열기예요. 와, 언니! 순간 루는 깜짝 놀라 자기 길을 스맺고 아랑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아랑 낭자, 무엇을 찾았다고 했소? 그래, 언니야, 다시 말해줘. 도련님, 제가 몹시 아픈 이에 찾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사랑의 열기예요. 와, 언니 최고! 루는 아랑의 말을 다시 들은 후에야 비로소 아랑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답에 너무너무 기뻤다. 그럼 끝으로 도련님이 찾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가득 기대 부푼 이랑이 조심성 있게 물었다. 낭자들, 우리 무릉도원 숲으로 갑시다. 아랑 낭자, 내 얘기가 끝난 후 여기서 우리 둘이 만날 것을 먼저 약속해 줘. 네, 도련님, 기다리겠어요. 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도련님. 아, 그러지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을 찾기 위해 이곳에서 헤매일 때 몹시 아파서 낭자들의 집으로 내려갔었어. 내 침수에서 3일 밤낮을 알았지요. 순간순간 전류가 흐르고 몸이 타들어가는 듯하며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지요. 루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랑은 깜짝 놀랐다. 아, 도련님도 나와 같은 병을. 뜨거운 전류가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올라오기에 난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아랑 언니도 많이 아팠다고 하고 도련님은 왜 그렇게 아프셨나요? 그때 낭자들이 다 보고 싶었지만 특히 아랑 낭자가 너무너무 그리웠다오. 에랑이도 도련님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에랑 낭자도 날 보고 싶어 해줘서 고맙고 그런데 매 순간 아랑 낭자를 생각하면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폭발할 것 같았지요. 그때 알았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사랑의 열기라는 것을 말이요. 와우, 도련님도 언니야도 최고예요. 루는 이렇게 가슴속 얘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 평온했다. 그러나 자기 신분에 대해 얘기하고 곧 떠나야 함을 알게 된다면 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심도 해보았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듯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아랑이랑 에랑 낭자, 내 이름이 이루라는 것은 알 테고 난 곧 한양에 가야 하오. 오늘 밤 아랑 낭자에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해 줄 것이요. 그러니 내가 떠나면 들으시오. 네, 도련님 잘 알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을 똑같이 찾으신 아랑 언니와 루 도련님 축하해요. 오늘 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어떻게 도련님께 제 마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건지, 또한 도련님 마음이 저와 같이 않다면 어쩌지 하며 소녀의 괴로움도 컸답니다. 아랑 낭자, 그러한 걱정은 내가 더 심했을 거요. 낭자를 못 보면 죽는 줄 알았으니. 루의 말에 아랑의 가슴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한다. 말을 잠시 멈춘 루는 갑자기 아랑의 손을 잡았다. 가늘게 떨고 있는 아랑의 손이 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다. 아, 루 도련님. 아랑의 떨리는 손 때문인지 루의 가슴도 떨려온다. 낭자. 루의 꽉 잡은 손으로 인해 온몸에 비오듯 땀의 흐름을 느낀 아랑은 살며시 루에게 잡힌 손을 뺀다. 돌은 그때 아랑을 돌려 세운 루는 아랑 낭자 연모하오. 아, 도련님. 아랑 낭자, 내 앞으로 좀 가까이 다가와 보. 아랑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다가가 루의 넓은 가슴에 안겼다. 루의 가슴에 안긴 아랑은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루 역시 아랑의 향기에 숨을 쉴 수가 없다. 서로의 가슴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맥박이 빠르게 뛰어 호흡이 너무 빠르다.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지 루와 아랑은 그러한 숨가쁨을 동시에 느끼면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서로의 팔을 풀었다. 사랑의 감정이란 이런 건가? 죽을 듯 하면서 너무너무 묘한 기분이다. 루와 아랑은 단지 서로 안아보았을 뿐인데 벌써 한 몸이 된 듯한 기쁨에 열이 올라 몽롱해진다. 마음을 가라앉힌 루는 아랑에게 간곡히 청한다. 아랑 낭자,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소. 부디 나와 결혼해줘. 정확한 대답은 아니어도 루는 아랑을 안다. 루는 무엇을 결심했는지 아랑에게 다짐해둔다. 아랑, 오늘 밤이 지나기 전 무슨 얘기를 해도 놀라지 않고
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네, 도련님, 무엇이든 놀라거나 도련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어요. 그날 밤 아랑의 사랑을 확인한 누는 자기의 신분에 대해 그리고 간택령에서 도망한 모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루는 궁에 함께 돌아가기를 원했다. 아랑은 몹시 놀랐으나 지혜로운 그녀는 세자루를 조용히 어루만져주며 달랬다. 아랑은 누가 세자임에 놀라긴 했으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인 것처럼 느낀다. 세자 저하, 먼저 궁에 가셔서 전하께 허락받으신 후에 소녀를 데리러 오시와요. 그래야 제가 떳떳한 저하의 빈이 될 수 있답니다. 소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랑, 그럼 빨리 다녀올 테니 마음 준비만은 잘하고 기다리시오. 네, 걱정 마시와요, 저하. 아랑, 사랑하오. 네, 저하, 저도 사랑해요. 세자루는 사랑하는 아랑을 힘껏 안아준 후 작별을 고한다. 궁에 돌아온 세자는 청나라 사신단을 돌려보낸 며칠 후 부왕과 모욱께 그간의 모든 일을 알리니 왕과 왕비는 여인을 돌보듯 하던 세자가 너무너무 반가워 아랑낭자를 속히 데려오라 하신다. 보름 만에 아랑에게 돌아온 루는 이랑과 에랑도 정승 자제들과 혼인시켜주고 모두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을 찾는 도련과 새낭자 1, 3, 4, 5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